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육격 사주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격국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제일 어려운 명식들 중에 하나가 양인격이에요. 이 양인격 원명은 뭐 보기가 쉽죠, 그렇죠? 뭐 이제 간단히 리뷰를 해볼까요? 네, 양인격은 제1 용신이 뭐라고 그랬죠? 칠살, 그다음에 정관, 그다음에 어, 재성. 네, 이제 식을 동반을 해야겠죠? 이 세 가지가 용신인데, 이제 딱 요거만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운까지 대입을 해보면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오늘은 두 가지 명식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명식은요, 어, 여자 명식이에요. 두 번째는 남자. 자, 이게 딱 사주를 보면은 우리 격국파들은 어떤 명식이 더 좀 나은지, 그리고 대우는 어떤지가 눈에 들어와야 되겠죠. 자, 1번 명식을 보면은 자월에 태어난 임진일주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칠살은 없고 정관 있죠. 예, 그 다음에 식을 동반한 재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정관을 위주로 봐요. 그래서 양인, 용관격에 재와 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정관이 뭐 여기 진토에도 뿌리가 있고 하니까 기후도 뭐 약하지 않으니까 성격사주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 남명인데 음, 여기 보면 뭐 관은 없죠. 살도 없죠. 예, 그런데 여기 식재가 있어요. 보면은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은데 사주 첩경에는 요 진토가 아니라 신금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앱으로 명식을 넣어보니까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이 앱이 이제 너무 오래된 건 안 나오는지. 근데 신자든 자진이든 같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요. 물론 뭐 하나하나 보면 다르겠지만 신자진으로 통하는 건 같기 때문에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관이 없기 때문에 양인용제가 되겠네요. 식을 동반을 했고 그다음에 인수가 있어요. 정인이 있어요. 자, 이 둘의 사주의 특징은 공통된 특징은 양인이 동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딱 자월만 있는 게 아니라 신자, 여기는 신자진 이렇게 여기 좀 더 강하죠. 양인이 좀 더 강해요. 그리고 식신이 있는데 식신이 여기는 1번 사주는 뿌리가 여기 뭐 을목 하나 약하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식신이 이민일주니까 강하게 뿌리가 있죠. 그다음에 병화 재성이 중요한데 재성이 뭐 뿌리가 없기는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뿌리가 되게 약하죠. 예. 이 보면은요. 제가 부자사주에서 어 비견 비겁, 그다음에 식신, 재 이렇게 되는 사주들이 부자 명식이 많다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부자 명식만 이러냐, 그러니까 비식재 있으면 다 부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격국 공부할 때도 이렇게 비겁과 재가 있으면 원래 군겁쟁제인데 탈재잖아요, 그렇죠? 탈재를 막아주는 식신이 있어서 통관을 시키면 오히려 부자가 된다. 그래서 비겁하고 재성이 있는 경우에는 식상이 있던지 아니면은 관살이 있어야 부자가 됩니다. 좋은 사주예요. 그래서 이 연, 월, 일만 보면은 좀 양인이 동해서 너무 강하긴 하지만, 그쵸? 2번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비식재 구조예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요, 어, 특히 2번 같은 경우는 제격으로 보시면 돼요. 푸는 건 같아요. 재용 식신이 되겠죠? 예, 재용 식신. 그래서 식신이 상신이고 제가 용신이 됩니다. 조금 안 좋은 건 이제 양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앞에 언어를만 갖고 여기 시가 완전히 달라요. 이 시에 따라서 원명도 많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대운도 보면은 다르죠. 여기 지금 1번 여자 사주는 식상
비겁, 인수 이렇게 흐르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보면은 자 이거는 재, 그다음에 관살, 그다음에 인수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완전 대운의 흐름이 반대죠. 물론 글자 하나하나 봐야 돼요. 1번 사주는 특히 정관이 있으니까 얼핏 보면 2번 사주보다 더 좋게 보여요. 그쵸? 용관, 정관이 그 식재보다는 한 수 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식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식신이 항상 정관을 극을 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 재성이 없다면은 바로 그 정관을 극하겠죠. 이 재성이 굉장히 중요한 글자입니다. 1번 사주는요. 어, 근데 뿌리도 없잖아요. 자, 그게 좀 문제예요. 이 지금 수 기운이 굉장히 강하고 병화는 뿌리가 없고 그런데 중요한 위치에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1번 사주를 보면은 뭐 초년에도 안 좋아요. 지금 가불목이 오면은 여기 이렇게 통관이 조금 되긴 하는데 그쵸? 목생화 화생토가 계속 되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병화가 약하고 정관이 끝에 있으니까 이 갑기압 된다고요. 갑기압. 그 다음에 을목도 나중에는 목국토를 하겠죠. 그래서 정관이 깨져요. 그러니까 정관 깨지면 양인 용제가 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관이 없을 때에는 그게 가능한데 정관이 이렇게 천간에 딱 투출을 하면은 이거 위주로 사주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길신이 투출했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 사주 보면 지금 식신도 길신, 현재도 길신, 정관도 길신이잖아요. 너무 좋은 것들이 다 투출이 돼 있으면 항상 탈제되거나 도식되거나 파관될 위험이 있습니다. 양위는 또 중중하고요. 자, 그리고 또 그 다음 대운을 봐요. 물론 여기 안에 세운에 따라서 이제 뭐 좀 관이 살아나는 운이 있으면 성운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운 10년이 내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대운 10년이 폐운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이제 2, 3년, 3, 4년은 또 좋은 운이 있어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자, 임계수 운이 오면요. 야, 여긴 또 지지에 신금도 있네요. 자, 임계수 운이 오면 비거분이 오는데 비거분이 오면 어, 원래는 정관이 뭐 멀쩡히 살아있으면 비거부를 다스리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이 원명은 양인이 너무 강하잖아요. 병화가 약하고 그러니까 비거 보면 얘를 꺼트릴 수 있다고요. 물론 간목이 통관을 시킬 수는 있지만 굉장히 그 힘이 약하다. 통관자는 힘이 강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비겁이 훨씬 강하고 이 병화가 약하니까 얘를 깨트리고 그다음에 바로 갑기 합은 안 되지만 이복이 정관을 식신이 정관을 극할 수 있기 때문에 임계수운은 폐운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관이 없었으면 좀뭐 괜찮았을 텐데 힘들었겠죠. 이때 힘들겠죠. 자, 근데 2번 사주는요. 그러면 뭐 비슷하지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정관이 없잖아요. 투출한 게 없으니까 이건 그냥 양인 용제라고요. 물론 제가 약하긴 하나 1번보단 강하죠, 사주가. 왜냐하면 여기 병화 있잖아요. 예, 병화 여기 있고 장생이잖아요. 그다음에 간목도 여기 록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양인이 강한 건 동일하지만 이쪽은 식재가 훨씬 강하다고요. 버틸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 병신합 될까요? 예, 안 되죠. 예. 이 제가 항상 얘기했죠. 재성은 일간을 넘어서 합이나 극을 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병신합은 안 돼요. 이 정의는 이 일간을 도와서 식재를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걸 도와준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인수가 만약 여기 옆에 있다. 여기 병화랑 신금이 자리가 바뀌었다. 그러면은 뭐 그러면 완전한 파격이죠. 예. 이거보단 안 좋죠. 그렇죠? 또 완전한 합격은 아니에요. 조금 합격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 인수가 식신을 도식을 하긴 하는데 원래는 그래요. 그렇죠? 그럼 합격인데 그럼 쟤만 달랑 남아가지고 고재, 외로운 재가 되잖아요.
그런데 도식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비겁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 인수, 비겁, 식신, 인비식 이렇게 통관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역시 또 완전한 합격은 아니고 그렇지만 여기 지금 원명보다는 조금 덜하다 사주가 좋은 그 정도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겪고 공부하면 할수록 굉장히 세밀하고 자세하고 유심히 봐야 돼요. 예. 그 반글자만 달라도 완전 다른 명식이다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 지금 이 2번 사주는 인수가 원래는 식신을 극해서 탈제가 돼야 되는데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여기 자진합이 동했기 때문에 도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주는 오히려 부자 사주예요. 책에 나옵니다. 자, 1번 사주는 근데 이제 여기 이분이 아마 요 임신 대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보면은 병화를 꺼트려서 파관이 돼서 어, 안 좋았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공부 차원에서. 이 정관이 투출한 거랑 안 한 거랑 그렇게 차이가 크네요. 자, 양인격. 간단히 해봤습니다. 양인격은요, 많이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병화일간이 5월, 뭐, 경금이 6월, 뭐 많이 있잖아요. 뭐, 무토가 5월, 이게 제일 어렵죠, 사실 해석하기가. 또 뭐 있죠? 제일 흔한 게 간목이 묘월, 많이 있죠. 어, 이 병화일간이 5월인 경우에는요, 요 기토가 있어서 유심히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상관이잖아요. 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인격은 관과 살이 용신인데 이 상관이 숨어 있어서 항상 관을 극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얘네보다는 위험성이 더 크고 그다음에 이 경금일간이 6월은 흔하지 않아요. 그리고 5월부터는 조건에 따라서 인수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양인 용제는요, 어, 식상을 반드시 동반을 해야 돼요. 자, 오늘은 양인격, 자월, 임수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제가 항상 얘기한 그 청강 글자들이 다 길신이라고 좋은 게 아니다. 차라리 숨어 있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격국을 비판하시는 분들이 왜 요즘 시대에 길신, 흉신을 나누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죠? 그런 말은 무시해라. 전혀 격국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그냥 사주 용어의 구분일 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